김종배 진행자가 휴가라 대타 진행을 맡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블루캠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일단 대책본부에서는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이번 참사가 명백한 인재 네. 그리고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대책본부에서는 사고 수습과 진상조사 그리고 국민 추모의 새 영역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사를 네. 수습하고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경찰이 112 신고를 묵살한 사실이 밝혀지고 또 밤새 추가적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명확한 진상 조사가 중요하다. 명확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네. 추모도 그리고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굳이 따지자면 수습이 먼저고 또 진상조사도 병행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 3일 연속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과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왜 사과 한마디 없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3일 연속 조문을 했을까? 아하.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 사과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대통령이 선언한 애도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분명한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진상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진상 조사를 위한 좀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네. 예, 그 이상의 것들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국정조사까지 해서 요청을 하겠다,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지금 진상규명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일날 참사 당일날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보고를 받았다. 보고 체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잘 믿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고 체계가 사실은 단일한 체계로 통상적으로 네. 상향식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사실은 보고를 받고 예. 경찰청장이 늦게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믿기지 않는다,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렇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고를 받고 밤새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엉뚱한 소리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네. 마치 처음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서 물어보는 듯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희생자들 그분들 다 압사 사고로 인해서 네. 결국 심폐소생까지 거쳤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희생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뇌진탕으로는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네. 보고를 받고 밤새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엉뚱한 질문들이 계속 속출되고 좀 있었거든요.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대통령의 반응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보고 체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그 내용을 살피고 원인을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2 신고에 대한 그건 미흡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참담한 대응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도 지금 논란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경질을 요구한다는 말씀. 만약에 대통령이 재신임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든 누구든 경질을 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국민과 함께 네. 분명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우리가 요구한 거는 경질 수준이 아니고 네. 파면입니다. 아, 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않고 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 죄를 물어서 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네.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국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이란 말씀은 장애 투쟁을 해서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장애퇴쟁 여부도 사실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국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뭐 정당과 정치의 기본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즐거워하는 국민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국민들과 함께 울어야 될 텐데 네. 결국은 진상 규명 명확하게 하는 것이 추도의 기본이고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자한테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애도 그리고 네. 추모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시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애도 기간입니다. 토요일까지는. 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어제 이제 애도 기간이 우리가 5일까지로 되어 있지만은 네. 112 신고에 대해서 예. 사실은 무참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국민적 분노도 크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의 표본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나쁜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국정조사 신청을 아마 민주당이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여당에서도 분명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책임 쪽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에서는 이태원 경찰서나 또 현장의 경찰이 감당할 내용이었느냐, 서울 경찰이나 더 윗선의 역할이 더 필요했고 또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경찰 책임론을 두고서도 여야 간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인된 것만 보더라도 네. 경찰의 책임이 큰 것은 맞아요. 뭐 부실한 대응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시민의 안전, 네. 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의 책임이 무시될 수 없거든요. 경찰 수뇌부 몇 사람 경질하는 걸로 사태를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도 물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행안부 장관까지 그리고 만약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정말 이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도 결국은 시민의 안전, 생명 얼마나 엄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네.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뭐 최근에 외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박찬대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장관 외에 더 책임지고 여하튼 사퇴를 하든지 조치가 취해져야 인물들은 또 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그 우리 내치를 총괄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이 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는 있었지만 지금 뭐 경제 문제라든가 네. 예 그다음에 안전 문제 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내각이 전반적으로 조금 위태롭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전반적으로. 네, 네. 112 이 신고 전화가 가장 크게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 과연 11건 뿐이겠느냐. 다른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됐던 소방청으로 또 소방서 쪽으로 연결됐던 신고 전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12 신고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은 어떤 점을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112 대응이 지금 어저께까지 나왔던 거는 79건이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98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 그중에서 11건만 사실 녹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국민들이 보았을 때 현안 보고 바로 직전에 아. 윤 청장이 보고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11건만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다 공개해야 된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됐고 또 음. 모 언론사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적인 보도는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12의 녹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긴박한 상황에 현장에 있었던 몇몇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무선 통신 내역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거든요. 오히려 경찰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상부에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된다. 예. 지금 또 경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동대도 가지 않았다 이것도 있지만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난 직후에 발견된 이 참고 자료라고 하는 관련 문건입니다. 이런 경찰의 대응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사실상의 정치 사찰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시민단체의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사찰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한다. 이렇게 국민한테 얘기해 놓고 뒤에서는 이런 사찰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도 역시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 예. 자,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입니다. 네.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어찌할 수 없었던 현상이다. 아까 이상민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예. 하는 말이 이번에 거짓말로 드러난 분명한 사건이고요. 만약에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었다면 네. 역시 파면 대상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당시에도 인파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민들이 112 신고를 받은 상황인데 나중에 드러난 것이 보니까 네. 인근을 지나다니면서도 그 밀집되어 있는 사고가 막 촉발되기 직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 살피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감도 전혀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 네. 결국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파면돼야 된다는 말씀 주시는데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박 최고위원 보시기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좀 수습을 해야 될 상황인데 좀 정쟁 아니냐, 정쟁을 유발한다라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 국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이렇게 도외시되고 무참하게 밟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진상 규명하지 않고 원인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당에서조차도 진상 규명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자는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